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써니루님께서 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신 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귀족님들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입니까?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오, 써니루님.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여리시네,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도 여리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참 많죠? 네. 네, 못된 사람들 많고 남 평가하려고 그러고 그죠?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오늘 써니루님께서 또 용기 내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또 이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어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시작을 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레츠 기리십니다. 써니루니요. 일단 이 사연은 저희 가족이 2년간 그 집에 살면서 고통받았던 일이라 예. 사실 보낼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미 3년이 지난 일이기도 하고 가족들도 많이 묻어져서 제보 드린 건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집주인분과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동네가 유추되거나 그러면 곤란해질 수 있어서 어디에 사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네네. 저는 올해로 20살이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일단 저희 집안의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저희 가족 중에는 무속인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외가 쪽이 헛것을 본다거나 아니면 환청을 듣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남자 친척들은 그런 거를 전혀 못 보는데 신기하게 외가 쪽 여자들만 헛것을 더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가 쪽을 닮아서 헛것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저희 가족의 3년 전에 살았던 예전 집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야, 도대체 어떤 집이었길래 그럴까? 예. 그 사진을 그때 보내드린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아파트가 굉장히 나무에 많이 둘러싸여 있고 또 이게 다 내쳐지지가 않는 나무여가지고 굉장히 우거졌어요, 나무가. 일단은 잠시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파트가 유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설명해드리자면 도로가에 있는데 나무가 너무 커서 거의 가리고 있네요, 아예. 맞아요. 뷰가 안 나오네, 아예. 네, 그래서 그 예. 집에 살 때 햇빛이 전혀 안 들어와서 옷에 곰팡이가 피거나 아니면 아예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아침에도 그때 보내드린 사진 중에 마시멜로가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낮이거든요. 근데 낮인데도 너무 그 정도로 어두워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린 사진입니다. 이게 밤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네, 한 6시, 7시쯤이 아니라. 네, 그것도 아니고 완전 햇빛 쨍쨍할 때 낮 12시에서 1시 그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가족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걸 잘 못해요. 싫어하기도 하고 그냥 뭔가 저희 가족 자체가 자유분방한 성격이어서 집 구조들이 자꾸 바뀌는 걸 좋아한다 해야 되나? 나쁘게 말하면 방랑벽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전세 기간이 끝나면 꼭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집이 살아보고 좋으면 최대 4년까지 살아봤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저희가 집을 못 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떠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집을 오게 된 이유는 사실 이사 계획에 있었던 집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집이 아니었고 원래는 저희가 살던 큰 집에서 할머니, 이모랑 살다가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분가를 해야 돼서 집을 급하게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여러 군데 급하게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나고 자란 이 동네에 다시 가게 됐는데 저희가 이 동네가 사실은 제가 유치원 때도 거기서 살았던 곳이었고 만약에 세모세모동이라고 하면
제가 자란 곳은 세모세모동이고 또 세모세모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거기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네모네모동으로 잠깐 이사를 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가를 하게 되니까 다시 세모세모동으로 오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동네가 조금 특이한 게 시골은 아니에요. 정말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또 정말 인프라도 좋고 그런 곳인데 그 동네가 애들이 살기보다는 예전부터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좀 노인분들이라든지 자식들을 좀 키우고 은퇴하신 분들이 이 동네에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이들이 있다기보다는 좀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였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착하고 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춘기인 저랑 그리고 또 동생이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런 동생이랑 제가 사춘기가 이제 곧 시작되고 제일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엄마가 애들 교육에 좋은 동네는 여기다 하시고 거기로 가신 거죠. 근데 저는 원래 이사 가는 것을 엄청 좋아해서 그때 이사를 급하게 감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하고 난 집을 얼른 가보자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원래는 엄마가 저희 이사 가고 계약하면은 꼭 그 집을 한번 가서 저희들이 어떤 집인지 이렇게 답사식으로 약간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이 거래하시던 부동산 업체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도 오히려 그 집 가서 애들 좀 보게 하고 그래라. 왜냐면 동네가 작으니까 다 같이 친한 그런 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엄마도 그 집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나중에 이사 갈 때 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꾸역꾸역 어떻게 졸라서 가보게 됐는데 저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벽지는 흐물흐물하고 공기가 차있는 벽지 아시나요? 인테리어. 볼록한 거.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벽지도 이렇게 모서리 쪽이 덜 되다 말았고 또 화장실은 곰팡이에 너무 음침하고 음산하다고 해야 되는 게 딱 알맞는 그런 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지 색이 정말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정말 더러운 걸레반 듯한 물처럼 벽지색이 탁했고 실제로는 사진보다 더 꿉꿉하고 더 탁한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이게 공기가 이렇게 차있고 벽지가 흐물흐물하냐 그러니까 집주인분이 원래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하셨나? 그래서 다 저희 이사 가기 전에 셀프 인테리어를 다 하셨대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잘 없잖아요. 예전에 사셨던 분들이 부부랑 5살짜리 남자아이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벽지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싹 다 뜯어고친 경우는 저희도 처음이어서 네. 엄마한테 근데 이 집 되게 찝찝하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희 엄마는 그래도 이 정도 급하게 온 거고 가격이면은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이사를 갈 준비를 하는데 그 이사를 갈 준비하는 동안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찝찝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사갈 집을 갔다 오고 드디어 이삿날이 되었는데 저는 그때 좀 세모세모동으로 다시 돌아온 거니까 중학생이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학교도 가깝게 다닐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이사 간 지 며칠쯤 되었나?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따로 사셔서 제가 안방을 썼고요. 엄마는 이제 큰 방이 싫다. 너무 거기 큰 방에서 자면 엄마는 가위 같은 거 눌린다고 작은 옆방에서 주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엄마 큰 방 싫으니까 내가 그 방 쓸게. 난 넓은 거 좋으니까 라고 하니까 엄마도 그래 너 써 이렇게 하고 제 방이 안방이 된 거죠. 근데 그때가 10월 말이었는데 네. 좀 쌀쌀한 날이었어요. 정말 많이 춥지도 않고 딱 후리스 입고 그냥 긴 바지 입으면 딱 괜찮을 정도의 날씨였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집에 나갈 때
그냥 후리스랑 치마를 이렇게 입고 문 밖을 나갔어요. 그러고 이제 저희는 그때 수업이 4시 정도에 끝났어서 저희가 이제 4시 정도에 집에 들어오게 됐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한기가 느껴지면서 확 추워지는 거예요. 그냥 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뭔가 이게 불어서 춥다 이러기보다는 갑자기 그냥 정말 닭살 돋을 정도의 한기가 쑥 하고 지나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유독 제 방이 저희 집 중에 제일 추웠고 보일러도 고장났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주인분한테 고쳐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안 고쳐주셔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파트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바람을 잘 안 막아주는가 보다. 왜냐면 이게 바람이 불면은 창문이 덜컹덜컹덜컹 흔들리는 창문 아시나요? 그래서 그 바람이 이렇게 오면은 덜컹덜컹덜컹 하고 불투명 시트지로 제 방은 그렇게 막혀 있었어요. 창문으로. 근데 바람이 오면은 또 덜컹덜컹덜컹 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제가 워낙 추위를 잘 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집이 그때 당시에 3명이 살기에는 좀 넓은 편이었고 제가 대부분 혼자 있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 집에 혼자 있는데 당연히 춥겠지. 이건 당연한 거야. 이러고 그냥 저도 모르게 자기 세뇌를 했던 거죠.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집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거실 옆에 있는 공동 화장실. 제가 또 집 내부를 그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파가 화장실이랑 되게 근접하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파에서 고개를 이렇게 쭉 내밀면 그냥 화장실에서 사람이 나오는 게 보이는 그런 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집에 혼자 있다가 그냥 소파에 누워 있는데 저는 집에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항상 소파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소파에 누워있는데 뭔가 검은색의 형태가 쑥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뒷모습만 나와서 제가 휙 다시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게 몇 번을 반복이 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제가 잘못 본 거겠구나 하고 그걸 그냥 무시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뭔가 사람의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검은색 긴 머리가 이렇게 쑥 하고 나오니까 뒷모습만 나오니까 그때 이제 제가 조금 공포를 처음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런 형태라는 존재를 인식을 한 게 그 검은색의 긴 머리가 화장실에서 쑥 나왔을 때 제가 그걸 인지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키가 저보다 작으시고 머리색도 갈색 머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셔서 좀 이게 시간이 정확하고 끝나는 시간도 정확한데 그런 웬만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희 엄마가 집에 오는 일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은색 긴 머리인 사람이 저희 가족일 리가 없었어요. 정말로. 네. 근데 그때는 저만 그렇게 느낄 때라 엄마한테 말을 해도 근데 너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시험이니까 너 곧 중3이니까 좀 부담감이 됐나 봐 하고 넘겼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더 저한테 가까워지고 더 자주 보이기 시작한 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딱 이사 온 지 2, 3개월 뒤부터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정말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저는 헛것을 봐도 정확한 사람의 형태로는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확한 형태로 보시는 편이세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저도 정확한 형태로 보이게 나와서 그게 무서웠던 건데
제가 처음 가위를 눌린 건 제 안방에서 가위를 눌렸던 거예요. 네. 이제 잠이 안 와서 저는 불면증이 있는 편이라 침대에서 눈을 감고 뒤척이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뇌리에 박혀서 눈을 감았을 때 근데 자꾸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다. 누구지? 이러고 그냥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방문도 열어놓고 자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이 있으면 화장실 문도 열어서 뭔가 환기시키는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를 절대 못 참아서 무조건 문 하나는 꼭 열고 자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차가운 숨이 갑자기 가슴팍 쪽으로 해서 느껴져서 이거 엄마인가? 이러고 눈을 뜨려고 봤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을 뜨려고 해도 계속 눈이 안 떠지고 말도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가위를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눌리진 않았어서 제가 그때는 가위를 눌렸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지점부터 계속 차가운 숨이 느껴지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이러고 안간힘을 쓰다가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첫 가위고 그 뒤로 이사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밤에 잠을 잔 적이 없고 주로 낮잠으로 잠을 채우는. 그래서 그 가위를 한 번 눌리니까 매일을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위를 며칠 동안 그렇게 눌리다가 점점 가위 눌린 것도 변화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차가운 숨만 느껴지다가 이제는 그런 숨이 안 느껴져서 눈이 떠지길래 보면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그 거울 앞에 누군가 서 있다. 근데 화장실 문을 열면 바로 문까지 보이는 게 큰 거울이 있어서 변기도 보이고요. 세면대도 보이는 그 정도의 큰 거울이 있어요. 네? 근데 누구인지 그게 보일 법도 한데 절대 보이지 않고 그냥 머리가 하수구에 닿을 정도의 길이인 여자가 서 있는데 뒤통수만 보인다.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여자가 점점 자세를 돌려요. 옆으로 계속 이렇게 쓱 돌리고 하고 저는 또 거기 가위에서 깨고 또 자다가 일어나면 또 옆으로 좀 조금씩 움직여져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화장실 문을 닫고 잤어요. 네. 진짜 너무 무서웠고 계속 나올까봐 저는 또 무서운 거는 많지만 여러 가지 저한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은 무서움을 잘 못 느껴서 제가 좀 안일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의 나름 최선책으로 화장실 문을 닫고 잤어요. 그냥 정말 계속 나올까봐. 그랬는데 제가 문을 닫고 자니까 며칠 동안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못 봤구나.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하고 그냥 자려고 뒤척이는데 또 누가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화장실 문도 잠궜고 그리고 엄마도 이제 그 옆방에서 자고 있고 그리고 저는 또 며칠 동안 가위에 안 눌렸으니까 이번에는 안심하고 누운 거기 때문에 엄마겠구나 하고 눈을 떴는데 저 구석에서 그 화장실에 서 있던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정말 키가 180 정도는 돼 보이고 정말 옷도 기억이 안 나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났는데 그냥 머리가 정말 발끝까지 길게 늘어져서 바닥을 쓸고 다닐 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눈을 질끈 감고 그냥 다시 자는 척을 했는데 갑자기 책상을 탁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당시에는 침대 바로 옆에 책상이 있어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니까 눈을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는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그 머리 긴 여자가 제 침대에 두 손을 얹어놓고 저를 쭈그려 앉아서 얼굴을 마주본 채로 히? 이러는 거예요. 희죽희죽거리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방으로 막 뛰쳐나갔어요.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새벽에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없잖아요, 사실 사람은. 근데 제가 거의 울다시피 소리를 지르면서 그 방을 나가니까 엄마가 그래 그럼 엄마가 너 방으로 가서 잘게 무슨 귀신이야 이러시길래 제가 엄마한테 엄마 근데 진짜 저기 너무 이상해 그냥 엄마 나랑 자자 이러니까 엄마가 아니 야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귀신이겠어 엄마가 자고도 가위에 눌리면 그게 진짜다 나도 가위에 눌리고 귀신을 보는데 너는 그거 한 번 겪었다고 그거는 진짜라고 할 수 없다고 내가 겪어야 진짜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헛웃음을 치시면서 주무셨거든요. 예. 그러고 저는 엄마 방에서 잤어요. 근데 날이 밝고 이제 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 벌써 일어났냐고 나 요번에 밤 사이에 잠 진짜 잘 잤다. 나 엄마 방에서 자니까 잠이 좀 잘 온다. 이랬는데 제가 늦둥이에요. 오, 예. 저희 엄마가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편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어머니 얼굴이 원래 좀 그렇게 수척해지신 적이 없는데 제 방에서 하루 잤다고 갑자기 저한테 식탁에 앉아보라 하더니 제 별명이 써니거든요. 그래서 써니룬인데 써니야 진짜 이상하다 이 방 이래요. 예? 그래서 에? 왜? 이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아니 엄마가 방 안이 너무 넓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방이 너무 압도적이라고 진짜 숨을 턱턱 못 쉬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어제 새벽에 너가 그런 일 있고 나서 너 방에 가서 잤잖아. 근데 엄마도 똑같이 봤어 이러면서 너 방만 유독 더 춥고 보일러를 아무리 고쳐달라고 해도 집주인이 그 방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뭔가 이상하다고 보일러를 고쳐줄 법도 하고 우리가 돈도 내겠다는데 안 고쳐주는 게 왜일까 이러면서 엄마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예. 너 방만 유독 춥고 너 방에 있으면 내가 잡아먹히는 압도적인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도 봤어? 이러니까 그 머리 긴 여자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어떻게 알았어? 이랬어요. 그런데 그 방에 엄마가 들어가서 새벽에 폰을 하다가 주무셨대요. 폰을 하다가 주무셨는데 저희 엄마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꿈속에 저희 친할머니 쪽 되게 독실한 불교 신자시고 법력이 강하신 큰 스님이 계셔요. 근데 꼭 그 큰 스님이랑 친했던 저희 할머니가 나와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처음에 아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갑자기 고개를 저으시냐? 이러니까 할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조심해 이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이제 눈을 자동적으로 뜨게 됐대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깜짝 놀랐던 게 처음에는 코끝을 계속 누가 간지럽히는 느낌이 들어서 엄마가 처음에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계속 아니 얘가 자꾸 귀신 보고 그렇다는 소리를 하니까 지금 날 놀리려는구나 하고 계속 코끝을 간지럽히는 느낌이 나서 처음에 하지마 이랬더래요. 근데 갑자기 엄마 귀에서 히히 이런 소리가 또 났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지금 새벽에 이렇게 장난치고 뭐 하는 거야 이러고 화가 나서 저를 이제 딱 보려고 하는데 그 귀신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침대에 엄마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 긴 머리카락을 손에 둘둘 말아서 그 머리 끝부분으로 엄마한테 주먹을 쥐고 코끝을 이렇게 막 쓱쓱쓱쓱쓱쓱 비비고 있었대요. 코끝을.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날 날밤을 쫄딱 새시고 제가 일어나는 인기척이 들리니까 엄마도 나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랑 그때까지 이사를 가기 전까지 계속 엄마랑 같이 잤고요. 그래서 그 방은 엄마가 염주를 어디서 구해오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염주 한 5개 정도를 그 방에 다 하나하나 놓으시고 걸어 놓으시고 이사 가기 직전까지는 그 방을 거의 창고 정도로 낮에만 잠깐 들어가서 화장실 쓰고 그 외에는 그 방을 아예 안 썼어요. 예.
그러고 저는 이제 계속 엄마랑 같이 자게 됐고, 엄마도 저도 제 방에서 무언가를 본 거니까 제 방에 들어갈 염두가 다 안 들더라고요. 근데 남동생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서 그래도 누나 방에 저런 게 있을 리가 없다 이랬는데, 동생도 그게 내심 무서웠는지 제 방에는 절대 안 들어가더라고요. 안 믿으면서.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거의 방을 폐쇄하듯이 지냈는데, 그 뒤로 괜찮아지는 듯이 몇 달이 그렇게 지났어요. 근데 이제 이사 간 지 1년 됐을 무렵에 점점 가족들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엄마는 갑자기 이유 모를 근육통이 오시고, 진짜 이유도 모르고 뭐도 아닌데 정말 심해서 직장도 못 나가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또 부정맥이 원래 없으신 분이고 엄청 건강하신 분이에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부정맥이 생겨서 응급실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시고 지금까지도 병원을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되셨다면 저는 반대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던 게 제가 중학교 3학년 초였는데, 잠을 밤에 못 자고 낮에 한 번에 몰아서 자다 보니까 제가 모르게 긴장을 했었나 봐요.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어서 마스크를 썼어야 됐는데, 학교에서 이제 갑자기 수업을 듣고 있는 와중에 누가 막 정신없이 하는 우르르 우르르 이러면서 막 무슨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제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그 응급실에 다녀오고 계속 정신적으로 아프게 돼서 심리 상담도 받고 정말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담 내용들이 제 집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너무 무섭다. 계속 가위에 눌릴 때 그때 이후로 계속 이런다. 이러니까 처음엔 그 심리 상담사분이 저한테 조현병 같다고 아이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 병원을 가보라 예. 이랬는데, 저희 엄마가 친척분들한테 전화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외가 쪽, 친가 쪽이 다 불교 신자여서 그 큰 법력이 강하신 스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거 지금 너네 가족 보고 장난질하는 거야. 염주 꼭 가지고 다니고 너네 자식들 나중에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으니까 팔에 염주 채우고 다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쩐지 저는 동생이랑 저한테 엄마가 되게 이쁜 염주를 하나씩 꼭 챙겨서 다니라고 팔찌식으로 해서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었어요. 그때 제가 쓰러진 날은. 때가 여름이었는데도 에어컨을 정말 더운 1~2시에만 켜고 그 외에는 안 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나무가 이미 우거져 있고 다 울창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집 구조상 제일 그나마 통풍이 잘 되는 곳이 거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거실에서 엄마랑 같이 이불을 깔고 자는데 갑자기 제 귀에다가 어떤 남자가 야! 일어나 미친년아! 이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벌떡 일어나서 울면서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남자가 자꾸 내 귀에 소리 지르고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엄마가 써니야 나도 지금 그 소리 들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엄마도 너무 무서워 이거 뭐지? 이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님이랑 계속 전화를 하고 나니까 엄마한테 그거 진짜 너네한테 장난질 하는 거라고. 너네가 계속 가위 눌리고 자기네들 보는 것 같으니까 계속 그렇게 장난질 하는 거니까 빨리 이사 가라고. 다른 시일 내에 그냥 위약금을 물더라도 빨리 그냥 이사 가 이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절한 것도 그때가 처음인데 응급실까지 갔다 온 게 멘탈이 너무 나간 상태에서 그런 제 귀에 야 일어나 미친나 이런 소리도 들리니까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아니었고요. 진짜 문을 닫으면 조용한 그런 상태였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또 에어컨을 켜야 돼서 에어컨을 거실에서 켰기 때문에 문을 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 귀랑 엄마 귀에 들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여기저기 다 아픈데 저도 아프니까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그 집에 이사 가고 난 뒤로부터 남동생도 어디를 많이 다쳤고 저희 엄마 직장도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진짜 학생들이 생명이어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게 진행이 되기가 어려운 직장이신데 학생들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정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남동생은 다치기만 하고 가위나 아니면은 한기라든지 그런 거를 전혀 못 느낀 거예요. 저랑 엄마만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이게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집주인한테 엄마가 아니 사장님 여기 저희 산지 지금 1년 반 겨우 됐는데 계속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지 지금 저희가 애매해서 그런데 혹시 여기 무슨 일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집주인이 엄청 화를 내면서 아니 계약할 때 그런 거 안 물어보셨잖아요 이러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 너무 당황해서 사장님 아니 저희가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너무 심한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혹시 뭐 있는 거 아니냐 왜 화를 내시냐고. 그러니까 집주인분이 말을 막 더듬으시면서 아니 근데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을 안 드린 건데 이러시면서 계속 말을 더듬으셨대요. 그래서 그때 저희 엄마랑 집주인분이랑 엄청 심하게 싸웠거든요. 계속 잡아 떼시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저희가 이런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말을 해주시는 게 솔직히 좋을 법하기도 한데 계속 그런 얘기를 아니라고 회피를 하시니까 제가 쎄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화를 받은 지 한 며칠 뒤였나 몇 주 뒤였나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요즘 진짜 남자아이 이름 그 옛날 사람들은 안 쓸 것 같은 이름이에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요즘 되게 트렌디한 그런 남자 애기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우편 같은 게 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우편 같은 게 솔직히 5살 남자아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올 리가 없잖아요. 5살 아이의 그런 우편이 올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그거였는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애 앞으로 뭐가 온 거였어요. 독촉 같은? 그냥 그런 우편이 저희 집으로 날라와서 엄마 근데 이거 우리 집 거 아닌데 전 입주자들이 이거 살다가 나갔나 보다 이렇게 엄마한테 말하니까 엄마가 이제 그것도 너무 찜찜하셔서 부동산한테 이번에는 전화를 하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가족이 살기 전 입주자들이 쫄딱 망하고 어디가 안 좋게 돼서 나갔다. 근데 그냥 별거 아니었던 일이다. 이러고 그냥 말을 얼버무리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당연히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말을 들으신 날 밤에 또 가위에 눌려서 이번에는 거실에서 그때도 잤었는데 다른 젊은 아저씨가 엄마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막 흔들더래요. 정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흔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온도계가 이렇게 째깍째깍째깍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양옆으로 막 흔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꿈을 꾼 뒤로 제가 교통사고가 날 뻔하고 자꾸 크게 다치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진짜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하고 결국에는 저희가 위약금을 물고 2년을 다 못 채우고 1년 8개월 만인가 9개월 만인가 그때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그 집은 너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게 일단은 저희가 윗집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윗집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네. 저희 여기 304호 사는 사람인데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혹시 뭐 아시는 거 있냐? 이랬는데 그 윗집에 사시는 할머니 분이 아니 몰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고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있네 뭐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다 동네 분들도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예. 저희는 너무 답답한 거죠. 부동산에서도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이러지, 집주인분은 화내지, 윗집 할머니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뭐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 그러지.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더 무서워서 이사를 가게 된 것도 있는데, 진짜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 거의 새 거였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할머니랑 이모랑 같이 합쳐서 살면서 가전제품을 싹 다 새 걸로 바꿨었어요. 거기에는 빌트인이 되어 있어서 살 필요가 없었고, 그 세모세모동에 요번에 온 그 집은 그게 물건이 필요해서 가전제품을 싹 다 새로 산 거였는데 다 고장이 난 거예요. 1년 9개월 만에.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근데 이거는 무당이고 뭐고 찾아갈 그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나가자. 우리가 너무 죄송하다 하고 나가자. 이래서 1년 9개월 만에 이사를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사를 가고 난 뒤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이 집에, 이사 온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에서는 지금 오래 살고 있고요. 정말 그 집이 특이했던 거는 입주민들이 나무를 잘라달라 해도 안 잘라주셨어요. 예. 왜 안 잘라줬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거를 정말 잘라주시질 않았어요. 그 동대표분들부터 해서 관리소장님까지 이거 뭐 나무 자르면은 바로 도로여가지고 버스 소리 다 들린다고. 근데 사실 그 나무가 얇고 긴 나무가 이렇게 촘촘히 있는 거여서 소음을 막아주는 역할을 전혀 못하거든요. 예. 근데도 저희 그러면은 좀 경치 햇빛이라도 조금만 들게 나무를 좀 잘라달라 이래도 안 잘라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도 그런 입주자들이 많이 이사를 오고 전세를 계속 여러 번 바꾸셨나 봐요. 그 집주인 분의 사는 그 집이. 그래서 부동산에도 저희 엄마 며칠 전에 알아본 바로는 또 이번에 전세가 나왔더라. 2년을 못 채우고 이번에도. 예. 그래서 제가 제보를 하게 됐고, 전 사실 전세가 이렇게 없어져 있고 그 집에 누군가 들어있으면은 조금 이런 말 하기도 곤란할 텐데, 지금 전세가 또 2년도 안 돼서 나와 있다고.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되게 골머리 앓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최근에 어머니한테 들어서 한번 제보를 해봤습니다. 아니,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네. 2년 혹은 4년 동안 살 수 있어서 최대한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맞아요. 근데 그 중간에 뭐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전세금도 안 빼줘도 되잖아요. 그 기간을 안 채우면. 맞아요. 근데도 나온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증금을 몇천 뜯기고 그러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정말 저희 다음으로 이사 오셨던 노부부셨어요. 약간 50대, 예. 60대 중반?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여기서 남아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셨는데, 그분들도 2년을 못 채우고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증금이라든지 전세금 일부를 네. 항상 좀 뜯어서 그걸 수익을 내는 그런 쪽으로 생각한 건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집주인분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고 자꾸 이제 저희가 살 때도 그 전 입주자들 욕을 엄청 하고 가셨어요. 정말 진짜, 아니 집주인이고 한때는 그래도 계약하고 사이좋게 그래도 연락하면서 지냈을 그런 사이였을 텐데, 아무리 이런 관계라고, 갑을 관계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욕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욕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이사 오고 나서도 계속 독촉하는 그런 보험사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은행도 거의 막 세계에서 막 누구 예를 들어서 정지영님 이러고 하시면 그런 정지영님 귀하 이렇게 오고 계속 독촉하는 우편들이 저희 집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아이한테 오는 걸로 보고 윗집 아주머니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도 숨기는 걸 봐서는 약간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게 아니었나. 그쵸. 뭔가 흉한 일이 있었던 집 같아요. 보니까. 네. 다들 시시하고 있는 거 보면. 네, 그래서 그 동네가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많고 약간 시골 같은 동네다 보니까 고독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걸 다 쉬쉬하고 그러고 다시 사람들한테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느 집이나 사람은 죽어나갑니다. 집에서 대부분 돌아가시거나 뭐 밖에서 돌아가시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안 좋게 돌아가시느냐가 다른 문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또 무서운 집에서 잘 또 나오셨네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동네에 계신 건가요? 네, 지금은 다시 네모네모동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집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 예전 집은 지금 전세가 나와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이 정말 터가 너무 안 좋은 곳이었어서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집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네, 저희가 뭐 여기 아파트가 어딘지 전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해 네. 주신 걸로는. 그래서 네. 아까 서울 외곽이라고 하셨는데 서울인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서울, 뭐 예를 들어 뭐 강서구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네. 어디일까요? 서울, 거의 고양시랑 가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양시? 네. 고양시면 서울이 아니지 않나요? 아, 서울 근교. 아, 죄송합니다. 서울이 아니라 네, 서울 근교 쪽이에요. 근교, 네. 고양시 쪽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서울 외곽이라서 어딘지 궁금했거든요. 서울 외곽 어디지? 했는데 이제 그 고양시 쪽인 것 같아요. 보니까 크게 보면 맞아요. 아무튼 네. 고양시라는 이제 큰 그 중에 한 군데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오늘 써니로님 네. 말씀 굉장히 조리기 잘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진짜요? 저 이분- 종이에다가 그냥 카테고리만 적어서 말한 거라 지금 막 되게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아닙니다. 또 그리고 써니로님께서 어머님이 겪었던 이야기도 분명히 한 가지 가지고 계신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정말 네.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써니로님만 겪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님도 겪었고 그 집에서 정말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은 가장 편안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귀신이 나와서 너무나 살기 힘들고 결국에는 도망 나가는 그런 집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바로 카카오톡으로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